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돈 관리, 이상을 알리는 위험 신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도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올해는 정말 돈 관리를 잘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것도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점점 또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돈 관리에서 어떤 것들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갤러리아 광교점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여러 분 오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까지 와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직접 유튜브 외에 이렇게 직접 구독자나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강의를 사이다 경제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월 달에 처음으로 줌으로 한번 라이브로 강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인데요. 혹시 그 지방에 있는 분들, 뭐 꼭 지방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참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으니까 2월 16일 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이 링크 주소를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험 신호를 알리는 5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 금액이 4개월치 월급을 넘어서고 있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쓰고 이자는 사용한 금액만 내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러나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자기 연봉의 1배 이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에 1,000만 원이라고 딱 금액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마이너스가 1,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이거를 주식을 사거나 또는 뭐 코인을 사거나 갭 투자를 했다면 뭐 그거는 투자 결과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산의 재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비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근데 그 금액이 연봉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빡 찍혀 있는 거와 마이너스 1,000만 원은 1,000만 원 차이가 아니죠. 이거는 2,0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똑같은 금액이 1,000만 원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갚아야 될 의지나 계획, 이 상환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러면은 참 갚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과 월급 통장을 분리하고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놓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 금액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의 위험 신호는 뭐냐? 최근 당근마켓에 물건을 자주 올리시나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린다는 것은 혹시나 소비 습관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소비 습관이 악화되는 거냐? 최근에 당근마켓에 물건을 자주 올린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결심 삼심 제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지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체제가 혹시 없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지 않고 너무 뭐 소액이라는 이유로 빨리빨리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사용해 보니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었네. 이래서 이제 당근마켓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근마켓을 우리가 뭐 잘 활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중고가에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자꾸 물건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물건을 최근에 사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비 습관의 악화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에 혹시 식료품이나 소모품도 무이자 할부를 하신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무이자 할부다라고 하면 이런 가전제품들을 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내가 이달 예산으로는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좀 무이자 할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자꾸 하게 되면 비싼 물건 같은 경우를 고민 없이 사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사야 되는데 무이자 할부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식료품이나 장을 보러 가서도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이자 할부를 하고
그 무이자 할부 금액만큼 매달 결제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결제 금액이 다음 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음 달 예산에서 차감이 되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 금액 결제하는 결제 금액은 또 따로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최근에 식료품이나 소모품조차도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최근에 SNS에 음식과 쇼핑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있느냐. 자,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또는 최근 들어와서 이 SNS에다가 먹는 사진이나 뭐 쇼핑한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있다면, 하루 한 개 이상을 뭔가 안 올리면 이거 오늘 뭘 올려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 습관이 좀 망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그것 때문에 관종기가 좀 누구나 뭐 관종기는 다 있는데 최근에 내 관종기가 좀 증가하고 있다면 소비도 불필요한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이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줄여서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카페인의 중독이 조금 올라가면 아무래도 나의 라이프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방송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보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돈 관리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최근에 했던 적금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적금이나 펀드나 또는 주식 투자가 목적이 사라졌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저축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저축을 하든 펀드를 하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돈을 만든다는 건 누구나 다 저축을 한다는 것은 자산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빠지고 그냥 습관처럼 한다면 이것은 목적 없는 저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미래에 강력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았다가 왕창 쓰는 거죠. 뭐 가방을 산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된다면 나는 저축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모으고 있으나 미래에 강력한 소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축의 원래 목적은 뭐죠?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자산이 커져야 내가 언젠가는 회사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 5가지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새해 돈 관리를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